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 답변란 또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질문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답을 원하시죠. 예, 답을 원하세요. 예, 다른 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물론 뭐 스스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를 해 들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는, 뭐 효율적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면 일단 기본을 제대로 닦아내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시면서 답을 찾으시거나 간단하게 필요한 정보들만 얻으시려고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반드시 공부를 해 들어가시는 것들을 권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던 결과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하는 것들을 얻고 싶어 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도 새로운 문제들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서 야, 나는 저렇지 않은데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발생시키시고 계시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목 부분하고 내용은 큰 도움이 될 수 없으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 화면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직접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왼쪽에, 자, 여기 입력된 게 데이터예요. 자, 여기 입력된 게 데이터고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자, 지금 요 두 구조를 잘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일단 왼쪽에 데이터가 입력되지는 부분들을 보시면 맨 위에 숫자가 하나 입력되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되지죠.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샘플이기 때문에 이게 꼭 숫자로 입력되지고 뭐 A, B 뭐 이렇게 입력되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데이터가 일단 어떤 두 개의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입력되지는데 이렇게 입력이 되지고 공백이 하나 나와요. 자, 그리고 다시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데이터가 입력되지고 다시 공백이 나와요. 자, 요 패턴이 반복되져요. 자, 그리고 이 입력되는 개수는 뭐 3개일 수도 있지만 뭐 4개, 5개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입력된 A, A, B 뭐 이런 식의 영문자들이 오른쪽 표에서는 요 첫 번째 행 부분의 제목 부분으로 나타나지죠. 자, 이렇게 나타나지고 나서 요 아래쪽에 숫자가 나오는데 요 숫자는 당연히 요 위에 있는 요 숫자 데이터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A, B 이렇게 나오면 요 A가 요 상위 값이 1이니까 여기에 1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A 위치에. 자,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값이 나오면 B 위치에 1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C, A, B 이렇게 나오면 C는 2 값이니까 요 위치에서 2 값이 나오고, A니까 요 A 값에서 여기가 3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여기 위치라 그러면 2가 나와야죠, 여기. 자, 그러니까 요건 샘플이니까 꼭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입력해 놓으시는 게 좋긴 하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표를 변환하는 동작들을 하고 싶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많이 생각하는 것들은 뭐예요? 예, 수식. 한 방에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작성하면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식의 수식을 원한다라고 보통 질문을 하시게 되지요. 자,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수식으로 쉽게 작성이 되어질 수 있는 거냐? 뭐 아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쉽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요즘 많이 이제 얘기되어지는 파워 쿼리죠. 뭐 파워 쿼리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파워 쿼리도 이게 쉬운 형태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 질문들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이거죠. 매크로. 그냥 사실 왼쪽에 표가 좀 엉망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건 맞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패턴이 일정하거든요. 상단에 제목이 항상 있고요. 중간에 빈 셀로 뭔가 떨어져 있어요. 자, 데이터는 이 아래쪽에 하나의 열에 쭉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정도만 순환하면서 이 값을 이 위치에서 찾아가지고요. 이 아래쪽에다가 이 위에 있는 숫자를 그냥 쭉 기록해 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작업은 저 같으면 매크로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나중에 카페 질문 답변 날 올라오는 것들을 보시면 답변이 많이 안 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표가 좀 제대로 관리되어져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시간을 들이는 대비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매크로로 저는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공부 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매크로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파일은 따로 올려주시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데이터를 입력해 놨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A열에 똑같은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놨고요. 자, 위쪽에 제가 A, B, C, D 이렇게 E까지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이 머리글도 하나 입력을 해놨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매크로를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누를 건데 뭐 개발 도구 탭에 없는 분들은 그냥 Alt F11 단축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창이 하나 열리겠죠. 창 크기만 약간 조절을 해서 삽입 모듈 누르고 자, 코드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좀 줄여 볼게요. 자, 일단 매크로 이름을 지어 줘야 되니까 서브 해 가지고 샘플이라고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데이터가 A열에 있기 때문에 A열 데이터를 일단 순환? 예, 반복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순환하는 걸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제가 그냥 범위라고 할게요. 범위라고 하는 레인지 개체를 하나 만들고 포이치 넥스트 순환문 쓸 거니까 셀 이걸 하나 만들어서 범위를 먼저 잡아 볼게요. 범위 잡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뭐 실제로 데이터가 여기 어디까지 있느냐는 걸 한번 따져봐서 요 24인까지 있으니까 그냥 아주 쉽게 잡으려면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사실 이게 꼭 뭐 데이터가 얼마나 더 늘어날 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질문 내용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보통 뭐 이렇게 하실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데이터가 어디까지 입력되질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입력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잡아보면 자, A열에 end excel up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는 것들까지 정확하게 작업을 해서 범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포이치 넥스트 순환문을 쓴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범위 내에 있는 셀을 하나씩 순환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 A, A, B 뭐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건 요 A, A, B 이 영문자로 되어 있는 값들이잖아요. 요 값들은 요 범위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름이 조금 뭐 데이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분류라고 할게요. 분류라고 하는 저 범위를 하나 잡아놓고 셋 분류는 그냥 얘는 그냥 잡을게요. 그냥 그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해가지고 한번 코드를 나중에 고쳐보세요. H1셀 뭐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여기서 요 값들이 있으면 요 값을 요 밑에다 쓰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값을 하나 찾아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뭐 찾은 셀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제가 요 분류라고 하는 범위에서 찾은 셀이어야죠. 찾은 셀에다가 뭘 연결할 거냐면 요 분류에서 찾을 거예요. find 뭘 찾을 거냐면 요건 안 써도 돼요. 요 부분은 안 써도 되고 그냥 바로 여기에 요게 나오면 되죠. 뭐 셀만 쓰셔도 되는데 제가 셀 값 이렇게 써가지고 찾으면 2를 찾으면 여기는 없겠죠. A 찾으면 여기 있을 거예요. A 찾겠죠. B 여기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가 중요해져요. 자, 그럼 제가 찾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not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자체가 찾은 셀에 연결된 셀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 주는 것들이니까 not 이러면 요건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에 아닌 거니까 있는 거겠죠. 자, 이게 찾아졌다라고 하면 자,
찾아졌다라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셀에다가 써야 되겠죠. 한 칸씩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애매하죠. 어디를 찾을지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요 찾아진 셀의 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한 칸 아래 위치를 참조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설명은 복잡하지만 물론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어려워요. 제가 늘 얘기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매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VBA 공부하셔야 돼요. 자, 제가 셀스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행은 기본적으로 맨 끝에서 시작을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요. 자, 요 부분은 열은 찾은 셀의 열하고 똑같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딱 치면 요 열, D열, E열, F열, G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AND 엑셀 업 이러면 지금 요 머리끌 위치예요. 요 머리끌 위치가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한 칸 아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데이터가 입력되지면 입력된 데이터 아래쪽으로 계속 위치들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자, 뭘 넣을 거냐, 뭐 밸류 이런 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넣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요걸 요 위치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이 아니라 요 위에 있는 값을 찾아야 돼요. 이게 항상 이렇게 공백으로 한 칸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요 값들에서 컨트롤 위화살표키 누르면 요 값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셀이죠. AND 엑셀 업 하면 요 AAB 요 위치에서 컨트롤 위화살표키 누르면 이렇게 이동해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값을 좀 길어졌죠, 코드가. 써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value 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값이 끝나겠죠. 자, 이게 코드가 좀 길어지니까 요 위치를 요 위치가 한 칸 아래니까 요 머리끌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가 좀 애매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뭐 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지 말고 좀 길어져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정돈을 좀 하는 거예요. with 써가지고요. and with 이렇게 정돈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머리끌 위치에 있는 열에서 컨트롤 위화살표키 눌러가지고 한 칸 아래 떨어진 위치의 값에다가 요 셀에 컨트롤 위화살표키 누른 요 값을 입력을 해라. 뭐 이런 거죠. 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되니까 제가 요 위치에다가 도형 하나 삽입해서 자, 하나 삽입하고 매크로 연결해야 되겠죠. 매크로 지정하면 제가 지금 만든 거 나오니까 확인 버튼 누르고 얘 눌러보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정답은 없는 거긴 하는데 표가 일단 굉장히 독창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뭐 이런 거 말고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작업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엑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엑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매크로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관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 들어가시려고 하면 매크로 공부하시는 것들이 좋긴 하죠. 물론 뭐 요즘은 대안도 많이 있죠. 파워 쿼리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뭐 파워 피벗 같은 것들도 있고 자, 그다음에 뭐 파이썬도 이제 엑셀에 내장되어지죠.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자유긴 하니까 제 입장에선 그렇다. 엑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 이런 매크로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생산성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업무에 필요한 도구들 중에 매크로가 왜 필요한지 정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